할 때 퓨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프리 시리즈, 저희가 보통 그 주파수의 양인 XK만 구했는데 어, 어. 퓨리 시리즈를 구하라고 하면 XT를 구해야 되는 건지 XK를 구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프리 시리즈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정화 안 되면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XK는 이렇게 해서 K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SK를 하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 F0T 이렇게 구해놓고 그다음 여기에 SK는 이제 진짜로 구하듯이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요 수식을 반드시 그냥 적어두라고. 내가 점수를 이것만 뭐 구해서 이렇게 해야 될 뭐 점수를 줄 때도 있지만 요 다 적어야지 내가 점수를 다 줄 때도 있거든. 어? 그러니까 그냥 정 모르면은 요 둘 다 적어놔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 XK를 구해라라고 돼 있으면은 뭐 굳이 위에 거까지 구할 필요는 없지. 풀이의 상수, 풀이의 시리즈 상수인 XK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XK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이걸 XT에 대해서 풀이의 트랜스폼을 아니 풀이의 시리즈를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해놔야 돼. 이렇게 요것도 적어놔야 돼 실제로. 원래 이것도 적고 밑에 이렇게 적어놔야 돼. XK는 이렇게 된다. 아니면 요걸 다 구해가지고 이걸 대입을 해서 이제 적어두든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혹시 없나? 교수님, 저 저번 숙제 제출할 때 거기에 예, 같이 질문 올렸었는데 예. 혹시 답변은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그 채점을 다 안 해가지고 뭐 어떤 질문이었어? 어, 잠시만요, 교수님. 어, 전성훈이야? 예, 맞습니다. 2018-1550 전성훈입니다. 왜 질문이 있다고 그러나? 그러네. 여기 있네. 과제 3페이지에서 제가 임펄스열 수식 전개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숙제를 말씀해 주신 사각 펄스에서 XT랑 프리 시리즈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XK를 구해서 비교하는 것이 답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뒤에 질문은 아까 전에 앞에 다른 분이 이제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라서 괜찮은데 앞에 전개하는 게 올바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보자. 이게 수익 전개한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네네, 맞습니다.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걸 주식을 말하는 거야? 이제 제가 따로 과제로 줄였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것도 전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연습하고 이제 올렸는데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근데 네가 적어놓은 건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숙제 내놓은 거 거기에서 지금 맞는 건지 좀 뭐 알고 싶다는 거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숙제 낸 거 중에 어디 페이지를 말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몇 페이지를 말하는 거야?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뭐 어떤 거 말하는 임펄스 트레인이 요거 말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임펄스 트레인에서 임펄스 트레인 하는 게 중요한 이유? 아니 여기서 뭘 말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수업이라서 네 질문을 지금 교수 아니 죄송합니다. 무슨 두 번째 의미인지를 내가 페이지입니다. 모르니까 지금 내가 대답을 해줄 이 질문이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어, 제가 별표로 수식 전개 이렇게 놨는데 그게 맞는지 여쭤본 겁니다. 수식 전개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 델타 t 맞아 이거 맞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학생 질문이 뭐냐 하면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 이게 델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NT0 요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이게 1 over T0에 델타의 F 이게 마이너스 K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 이게 지금 또 이게 또 그거 되네. 쏘리. 이게 좀 안 움직이면 이게 또 중단이 되더라고. 잠깐만. 금방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임펄스 트레인을 임펄스 트레인 있잖아. 임펄스 트레인을 풀에 트랜스폼하면 임펄스 트레인 나오는 거 요거에 대해 수식 전개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내가 이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제일 중요한 수식이야. 이 응용수학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써먹을 게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우리가 주기 신호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구하는 것도 결국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 이걸 이용하는 거고 또 다음 장에 할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거 할 때도 이걸 또 이용할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 성질 주기 함수를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요거 할 때 요거 쓰고 그다음 샘플링 할 때도 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걸 이제 풀의 트랜스폼으로 내가 이걸 이제 구할 때 보면은 요게 일단 먼저 이게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려면은 첫 번째 스텝 1이 스텝 1이 풀이 시리즈 일단 구해야 돼. 풀이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걸 풀이 시리즈로. 그 다음에 여기에 스텝 2가 뭐야? 풀이 시리즈 나타낸 걸 이제 풀의 트랜스폼으로 병행하는 거지. 뭐 사실 풀의 시리즈까지만 나타내면 이거는 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이건 자동이야. 스텝 1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요거를 풀이의 시리즈를 이제 주기 함수를 풀이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게 주기 함수니까 일단 주기가 뭐야? 주기가 t0네. 그래서 t0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xt가 주기 함수니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풀이 시리즈에서 썸이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k로 exponential j의 2파이 kf0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일단 그 다음에 이제 xk를 구해야 돼. xk가 어떻게 1over t0에다가 t0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t의 dt 이렇게 되는데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임펄스 트레인이 결국 0에서 이게 하나 있고 0에서 t0에서 임펄스 그 다음에 이 t0에서 임펄스 뭐 이게 마이너스 t0에서 임펄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잖아. 이게 되는 건데 이게 한 주기에 대해서 이게 인테그럴 해줘야 되는 거잖아. 한 주기에 대해서 인테그럴 해주는데 여기서 인테그럴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한 주기에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요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제일 쉬운 게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까지 하면 되겠네. 뭐 굳이 0에서 t0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인테그랄이 반밖에 안 들어가고 델타 펑션이 반밖에 안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워. 인테그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건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못해. 우리가 지금 뭐 테이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의대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된다고. 뭐 엄청나게 길게 이걸 디라이브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뭐 그렇게 한다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이 하나의 인테그랄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요 구간 내에서 그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게 xk가 어떻게 1over t0부터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 사이에 xt라고 했는데 xt가 이 구간에서 xt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xt가 뭐야 이게? 이 구간에서 이 xt가 뭐야? 0에서 뭐 하나 있는 거잖아. 0에서. 그럼 델타 t네. 델타 t. 이 구간 대표 순수가 델타 t라는 거야 이게. 이 마이너스 2분의 t보다. 그럼 이때가 델타 t가 되는 거죠. xt 대신에 델타 t를 적으면 되겠네. 델타 t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t의 dt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이걸 해놨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해놓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델타의 t에서 뭐 2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0 요게 델타 t하고 뭐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델타 이게 t가 t0일 때 델타 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의 0 여기 0하고 t가 t0일 때는 0이잖아. 이게 1이 되잖아. 1. 그리고 델타 t를 인테그랄 하라는 거야. 델타 t를 인테그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1over t0에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를 델타 t를 인테그랄 하라고. 델타 t 인테그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1 되네. 1 되잖아. 1. 1이라고. 1 over t0 이렇게 되지. 나는 아니 왜 여기서 그럼 인테그랄을 왜 t0로 하면 되는데 왜 2분의 t0부터 t0로 하냐? 나는 여기 하고 싶다. 여기 예를 들어서 2분의 3t0부터 2분의 뭐 3t0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 해도 괜찮아. xk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지금 똑같은 건데 xk를 나는 1over t0 해서 인테그랄을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뭐 이게 2분의 3t0부터
2분의 5 t0로 하고 싶다. 우리 해도 괜찮아. 그러면 2분의 3 t0부터 2분의 5 t0 사이에 있으면은 이게 xt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좀 보면 0에서 이렇게 되고 0에서 t0에서 2t0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네. 2분의 3 t0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델타 t가 뭐가 되는 거야? 델타 t가 뭐가 되는 거야? 델타의 t 마이너스 2t0 이렇게 되겠네. 2t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똑같잖아. 이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 t dt 이렇게 되는데 좀 잘 보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걸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돼? 델타의 t 마이너스 2t0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에 어떻게 2t0네 t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2가 되니까 뭐 4파이 이렇게 되고 4파이 f0t가 f0t t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1이 된다고 1. 그러니까 4파이 f0k 이렇게 되면 이거는 1이야 그냥 이 1이야. 익스포넨셜 이게 k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기 돌 때마다 1이 나온다고 1. 1이 나온다고. 그럼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1이니까 익스포넨셜 이걸 인테그럴 하는데 이 0부터 t까지 이렇게 하는데 2분의 t 뭐 1이네 1. 1over t제로 되네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별 상관이 없어. 똑같다고. XK는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XK T0 나오니까 어떻게 여기 넣어줘야지. 이게 대입을 해준다고 이게. SK가 이게 원오블 T0니까 이게 해주면은 XT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해주면은 이게 원오블 T0의 썸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T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이게 KF0에서 인테그럴 아니 이게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F0에서 주파수가 T0만큼 원오블 T0만큼 다 있다고. 이거를 억지로 이걸 풀에 트랜스포머 안 해도 되는데 X에 풀에 트랜스포머 해주면은 똑같이 되는 거지. 원오블 T0의 썸에 델타의 K 마이너스 KF0 이렇게 되는 거지. F0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걸 풀에 트랜스포머 하라. 일단 풀에 시리즈부터 하고 풀에 트랜스포머 하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혹시 뭐 다른 질문 없나? 다른 질문? 주파수는 신호가 갑자기 변하는 거라고 했는데 주파수는 이게 잘 보자. 이게 왜 푸레 트랜스포머 하면 임펄스 주기를 갖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지금 질문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왜 1을 이게 델타 F를 요 주파수로 하면 1이 나오냐. 이게 전에 내가 얘기할 때 이제 이 굉장히 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 질문이야. 지금 뭐냐 하면은 1이라 이게 컨스탄트잖아. 이게 컨스탄트.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데 주파수가 어디 있느냐? 주파수가 왜 임펄스 주파수를 갖느냐? 그런데 이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주파수가 0이라는 말이야. 주파수가 0이라고. 주파수가 없을 수는 없어. 주파수가 없다라는 건 신호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XT랑 XF가 이게 하나의 그 패키지라고 이게. 타임에서 뭔가 존재하는데 주파수가 없을 수는 없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주파수는 어떤 변화량을 말하는 거긴 한데 주파수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0이라는 거. XF가 제로라는 건 XT가 제로라는 거야. XF가 제로다. 모든 구간에서 0이다라는 건 XT가 제로라는 거야. 있긴 있어야 돼. 이게 XT가 뭔가 있으니까 1이라는 게 있으니까 XF에서 제로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파수가 이게 1이니까 변하지 않잖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1로 쭉 컨스탄트가 나가잖아. 그럼 왜 변하지 않으면은 주파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파수가 0이어야 되지. 주파수가 있다라는 건 변한다는 얘기니까 0에서만 존재해야 돼. 주파수가 0이다. 주파수가 0이니까 아무것도 안 변한다는 얘기야, 이게. 주파수가 0이다. 이게 주파수가 0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 이게. F축에서 보면 0에서만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0에서만 존재한다고. 주파수가 0만 가진다. 라는 거지. 0.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0을 가진다라는 걸로 이게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해석한 건데 질문은 좋아.
그럼 신호가 변하지 않으면 주파수가 변하지, 주파수가 0이라는 거야. 신호가 변하지 않으면 주파수는 0이야. 주파수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0이라고. 그러니까 신호가 변하지 않, 타임 도메인에서 변하면은 주파수를 여러 개 가져. 주파수를 갖는다고. 를 갖는다.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고 뭐 단일 주파수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신호가 변하고 있으니까 주파수가 있긴 있지. 뭔가 있긴 있어. 그런데 주파수가 안 변한다. 이거 하나도 안 변한다. 뭐 이거 안 변하고 이거 컨스탄트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주파수가 0이라는 거예요. 0을 가진다. 주파수가 안 변한다고. 주파수가 딱 0만 가지고 있다고. 0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냥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건데 주파수라는 게 변하는 양인데 0이다. 그러면 안 변한다는 얘기야. 하여튼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질문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신호가 변하는 거하고 주파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한 거니까 좋아 질문. 하여튼 뭐 그렇고 이거 지금 내가 계속 질문 받을 수는 없고 난 사실 좀 처음에 좀 부드럽게 하려고 얘기 좀 하려는데 질문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 하여튼 이거 계속 나가봅시다. 그래서 봅시다. 이게 시간 컨볼루션 우리 이미 했던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x1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x1f고 x2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x2f가 이건 주어진 상태야. 이게 주어졌을 때 과연 x1하고 x2하고 컨볼루션 됐을 때 어떻게 돼? 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건데, 묻는 건데, 그래서 뭐 이미 다 했었어. 이거 이미 다 해가지고 뭐 내가 이미 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곱하기로 나타난다 이거 다 했었는데 그래서 x1t 뭐 예를 들어 x1t 이렇게 x1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은 x1f, x2f 곱하기로 나타난다고. 그다음에 똑같은 걸로 xt하고 ht하고 이렇게 이거는 요거 할 때는 xt하고 풀의 트랜스폼을 했더니 xf가 나타나고 h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hf로 나타났을 때 이 두 개를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했을 때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했을 때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곱하기로 돼.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곱하기로 돼.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래서 사실은 왜 풀의 트랜스폼이 중요하냐? 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중요하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트랜스폼 도메인을 왜 바꾸느냐? 트랜스폼 도메인을 이게 이 앞에 들어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아니면 풀의 트랜스폼을 왜 사용하느냐? 를 물으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 답이 굉장히 많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트랜스폼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시스템 아웃풋을 우리 계산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우리가 이게 물론 주로 LTI 시스템만 우리가 다룰 수 있어. LTI 아니면은 런닝이어가 되면은 컨볼루션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 어떤 임의의 인풋이 들어가고 HT가 이렇게 되면은 YT가 이게 XT하고 컨볼루션의 HT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요걸 아웃풋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아웃풋 YT를 계산하려면 뭘 사용해야 돼? 뭘 해야 된다? 이 컨볼루션 계산을 해야 된다. 컨볼루션 계산해야 돼. 컨볼루션을 계산해야 된다. 응? 계산해야 된다. 네, 어떻게 이 컨볼루션이 어떻다고? 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이 문제가. 이 컨볼루션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컨볼루션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바꾸면 곱하기로 되거든. 곱하기로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이 잘 보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T하고 풀의 트랜스폼 XT하고 HT를 컨볼루션 하는데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은 이 YT를 계산하면은 바로 쉬울 것 같아. 이게 이게 바로 한 스텝이니까 쉬울 것 같아. 이게 내가 YT를 구하는 게 내 목적이야.
yt를 구하는 게 내 목적인데 그러면 xt랑 ht랑 컨볼루션을 해줘야 돼. 그 여기 보면 컨볼루션만 해주면 되지 라고 쉬울 것 같이 보여.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대부분 컨볼루션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 저번에 첫 번째 스텝을 어떻게 하냐면은 xf 구한다. xf하고 와 hf를 구한다. 근데 이 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있거든. 테이블에서 찾는다. 이렇게 찾는 거야. 실제로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xf랑 xf 곱하기 hf 곱해서 hf를 곱하기를 구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구하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이 곱한 거 한 거. 곱하기 요 구하기 요 결과를 예,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요렇게 한다. 이렇게. 이 세 단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마찬가지. HS도 마찬가지야. 이 지금 F로 했는데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푸리에 트랜스폼은 똑같아. 거의 같은 거야. 99% 똑같아. 98% 똑같아. 98%. 거의 똑같아. 98%가 아니라 95% 똑같다고 합시다. 거의 똑같아. 사실은 뭐. 거의 그래서 요렇게 구한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요게 어려워서 왜 이렇게 한번 하면 되는데 좀 보기에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냥 XT에다가 HT 컨볼루션을 한 번 하면 되는데 이거 뭐 한다고 이건 무슨 XF 구했다가 HF 구하고 또 그다음 또 두 개를 곱하기 해야 되고 그다음 또 곱하기 한 걸 다시 인버스 푸리 트랜스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스텝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로 하면 이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쉽다고. 이게 쉽다고. 왜냐하면 곱하기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 곱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초등학생 보고 해라도 곱하기는 할 수 있다고. 컨볼루션은 못해. 여러분도 잘 못하고 나도 잘 못해. 어렵잖아. 우리가 하는 거 렉탱귤러 곱하기, 렉탱귤러 컨볼루션, 렉탱귤러 이런 건 할 수 있지. 삼각형 뭐 그다음에 뭐 이상한 모양 이렇게 하면 못한다고. 이거 못해.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요걸 이용한다고 이게 컨볼루션. 이게. 그래서 봅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증명하는 거는 이건 뭐 증명하는 건 옛날에 한번 시험 한번 낸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 이거 다 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시험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 아까 이 프리콘 이 풀의 변환 요 중에서 내가 증명하여라라고 아마 시험에 분명히 한 두 개는 나갈 것 같아. 하나 내지 두 개 나가 이거 한 10점짜리.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다는 아니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뭐 선형성이야 뭐 다 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거고 시간 이동하는 거 증명하라 아니면 주파수 이동하는 거 이거 증명하라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뭐 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매번 한 번씩 내, 한 번씩. 그다음에 이거 컨볼루션 하는 것도 내가 몇 번 냈었어 지금까지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컨볼루션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이거 해보면은 일단 한 번만 해보면 돼. 그냥 한 번만. 구할 번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걸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게 x1t하고 x1t에다가 컨볼루션 x2t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컨볼루션 요거를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걸 풀에 트랜스폼 한다. 그러면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1t 컨볼루션 x2t에다가 어떻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에 dt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요게 그냥 컨볼루션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어떻게 돼 있다고 이게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 이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원래부터 있는 인테그랄하고 요걸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부터 이게 x1 타우로 합시다. 곱하기 x2의 t 마이너스 타우 이게 d 타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게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실제로 풀어 쓰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됐으면 더블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다 묶고 이제 dt d 타우 요 뒤쪽으로 빼주는 게 좀 좋아 이게. 그러면 x1
타우에다가 x2에 t 마이너스 타우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 t에 dt d 타우 뭐 d 타우 dt 뭐 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t에 대한 것부터 일단 인테그레 해주는 거. t에 대한 거 여기 t에 돼 있으니까 뭐 타우 대한 거에 대해서 해도 되는데 하여튼 t에 대한 거 합시다. t에 대한 거 그럼 t에 대한 거 요 dt 예 dt t 있잖아. 요 t 있잖아. 요렇게 해줘야 되는 하나 인테그랄 하나 가져와서 요렇게 인테그랄 해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빼고 요 인테그랄 해주는 요 여기서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2에 t 마이너스 타우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 t에 dt 요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t에 대한 거 다 뽑은 거야. t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타임 딜레이 할 때 타임 시프트 할 때 했지만은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나오면은 t 마이너스 타우를 어떤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해줘야 돼. 치환을 t 마이너스 타우로. t 마이너스 타우를 어떤 다른 변수 치환하는데 여기서 뭐 t1이라 합시다. t1 뭐 다른 거 지금 타우도 쓰고 있으니까 t도 쓰고 있고 이러니까 뭐 다른 거 뭐 그렇다고 f로 쓸 수는 없잖아. f는 뭐 주파수를 나타내는 의미니까 주로 그렇다고 또 라플라스 트랜스폼 쓰고 있는 s 이렇게 적으면 또 이걸 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있는 거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t로 하는데 t1 이렇게 합시다. 그럼 t1으로 다 바꾸는 거야. 다 모두 바꿔야 돼. t1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 했지만은 인테그랄이 이렇게 하면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면 t1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여. 그러면 t2에 t1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exponential t 대신에 해주면은 이게 t가 어떻게 t1 더하기 타우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해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에 t1 더하기 타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t 해주면 dt하고 d타우 어떻게 dt1하고 dt1 이렇게 되겠네. 타우는 여기서 상수야. 여기서 이 인테그랄 할 때는 상수라고. 이렇게 되니까 잘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이 부분을 또 분리할 수 있지.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의 t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 타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지금 인테그랄이 t1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상수라고. 상수라고. 인테그랄하고 상관이 없다고. 빠져나가면 되겠네. 이거는 인테그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게 인테그랄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의 타우 이거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2의 t1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의 t1에 dt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해놓고 나니까 이거 혹시 많이 보던 거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박관이 예, 교수님. 뭐야 이거? X2F입니다. 그렇지. 잘했어. x2f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거 여기 인테그랄 하나 여기 남아 있잖아요. 요 부분 남아 있는 거 요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거 요 지금 남아 있는 요 안에 이제 이걸 x2f가 요걸 다 넣어 가지고 이제 계산해 줘야지. 그래서 다시 봅시다. 다 적어 보면은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exponent x1 타우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 타우에다가 그 다음에 x2f에다가 d 타우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뭐야? 이건 또 뭐야? 이 x2f 이거는 또 타우에 대한 인테그랄인데 이건 또 아니잖아. 이거 상수는 이 빠이 나가네. 그럼 이거는 x2f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1 타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파이 f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이거 뭐야? 이거 x1f네. 그러니까 결국 x1f에다가 이거는 x1f 곱하기 x2f 이렇게 되겠네 이게. 곱하기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면은 다 똑같아. 이게 뭐 무슨 처음에는 막 다른 것처럼 하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딱 요게 제일 중요한 스텝은 뭐야? 여기 t-타우를 어떻게 요 t1을 이렇게 바꾸는 요것만 할 수 있으면은 그다음 쭉 나가는 거라고 그냥 쭉 가는 거라고. 요게 크리티컬한 스텝이라고 그러죠. 주로 수학에서 어떤 한 스텝만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쭉 가는데 그 스텝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타임 도메인 우리가 타임 시프트 할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타임 시프트 할 때도 여기서
요 시프트 할 때도 아까 똑같이 했어.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여기 어디냐? 이 t 마이너스 이거 어디 갔어? 요거 할 때도 잘 봐봐요. t 마이너스 t0 요거를 t0를 어떤 다른 변수 t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 어려운 것들이 막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막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알고 나면은 다 똑같은 거구나. 아, 이게 하나만 알 수 있으면 다 똑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것도 이게 처음에는 아, 뭐 이거 뭐 이렇게 맞나? 뭐 이런 걸 다 증명하라고 그러나 나보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 이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이 지금 공부할 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돼.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x1t, x2t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하면 이제 곱하기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xt하고 xf하고 hf하고 이렇게 되면 xf랑 곱하기 hf 이렇게 곱하기로 된다. 컨볼루션을 하지 않고 컨볼루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어렵다고. 이게 뭐 만만치 않게 딱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딱 보이잖아. 이게 그냥 뭐 곱하기 하는 것처럼 뭐 더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렵다고. 나 지금 뭐 한 20몇 년 동안 이거 하고 있는데도 어렵다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더 어렵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렉탱귤러 이런 거 있잖아.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 렉탱귤러, 컨볼루션 렉탱귤러 요 정도 할 수 있어 그냥. 나머지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주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잘 봅시다. 이것도 이제 내가 작년 시험 문제에 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봅시다. 우리가 보통 내가 수업 시간에 요런 이거 중간고사에 냈었나 이거 보면은 근데 이런 거 렉탱귤러 컨볼루션 렉탱귤러 이 두 개가 만약에 타우로 똑같다. 타우로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지난번 시험 문제 냈을 때 첫 번째 문제로 이게 내가 중간고사 냈던 문제인지 모르겠네. 다른 데 문제를 내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하라고 그래. 컨볼루션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렉탱귤러 타워분의 t 컨볼루션 렉탱귤러 타워분의 t를 컨볼루션 하라. 이렇게 컨볼루션 이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이거는 할 수 있겠지. 1이고 이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0이고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이게 2분의 타우 요 사이에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타우부터 타우 사이에 이렇게 되면서 앰플리튜드가 타우로 돼. 타우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타우의 이 트라이앵귤러에다가 뭐 이게 타우분의 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또는 타우의 트라이앵귤러 타우분의 t. 그러니까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알아야 돼. 이렇게 이 컨볼루션 했을 때 이 그림 그려라 아니면 뭐 이렇게 나타내라 하면 그림을 나타내라면 요 그림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응?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요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요걸 이제 1번 문제로 내고 1번 문제 이렇게 돼. 이거에 대해서 컨볼루션 하라. 2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위에 걸 이용해서 1을 이용해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0이고 마이너스 타우고 앰플리튜드가 1인 요런 시그널에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구하시오. 이렇게 이게 메인 문제지. 메인 문제. 2번이 1번은 그냥 그 똑같은 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거는 트라이앵귤러의 t 오브 타우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걸 구하라는 거야. 요거에 대해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근데 이거를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려면은 실질적으로 구하면은 이걸 실질적으로 구하면은 어떻게 이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걸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원래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풀의 트랜스폼 구하면은 트라이앵귤러 타워분의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요걸 구해야 된다고. 요렇게 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려면 정확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타워부터 0까지는 어떻게 돼? 이게 또 이게 뭐 이 기울기가 타워만큼 지나갈 때 1만큼 되니까 이 기울기가 이게 이 수식이 이게 보면은 이게 타워분의 1에 이게 t에 이게
마이너스 타우 뭐 이렇게 되겠네. 이게 타우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가 타우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지금 보면은 타우분의 t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 t의 dt 더하기 이걸 만약에 정리대로 한다면은 그 다음에 0부터 타우까지는 어떻게 돼? 이 기울기가 이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타우분의 1 이렇게 되네. t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타우만큼 가는데 1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t에 플러스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 t의 dt 요걸 구해야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푸레 트랜스폼 구하라고. 그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구하는 거는 이거 나도 어려워.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거의 어려워.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이게 뭐냐 이거 뭐 부분 적분 해가지고 막 이게 해줘야 돼. 부분 적분은 뭐 2번씩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1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잖아. 1을 이용해서 잘 봐봐. 이게 어떻게 되냐? 위에 거하고 이 연관이 있다고. 1을 이용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이게 렉탱귤러 타우분의 t에다가 컨볼루셔널 렉탱귤러 타우분의 t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타우의 트라이앵귤러의 타우분의 t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이름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0부터 타우고 마이너스 타우고 이게 앰플리튜드가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거든. 트라이앵귤러의 타우분의 t 요거라고. 요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타우부터 타우까지고 앰플리튜드가 1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해 보면 요걸 이용해서 보면은 트라이앵귤러 타우분의 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타우분의 1에다가 어떻게 렉탱귤러 타우분의 t에다가 컨볼루션 렉탱귤러 타우분의 t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레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그러면 뭐 이걸 XF라고 그러면은 X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이건 상수니까 그대로 오는 거고 타워분의 1 그대로 오는 거고 렉탱귤러 요 타워분의 t가 푸레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는 타우 곱하기 싱크 타우 F 이렇게 되고 컨버전은 어떻게 돼? 곱하기 되고 이거는 또 똑같네.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되잖아. 그럼 타우 하나는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타우의 싱크의 제곱의 타우 F 이렇게 되네.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그래 컨버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트라이앵귤러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뭐 전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 타우의 싱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거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 시험 문제 그대로야. 내가 이 푸레 트랜스폼 이용해서 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제 그대로 내지는 않겠지. 내가 좀 다르게 또 낼 거야 또.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뭐 혹시 질문 있나 여기에 대해서? 뭐 아직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 질문이 좀 나오기 힘드네. 그럼 이것도 봅시다. 그래서 뭐 시간 컨버전 이건 똑같은 얘기야. 이 똑같은 건데 이제 뭐 또 문제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 보면은 삼각 펄스 신호에 이 삼각 펄스 신호에 원래 이렇게만 딱 주어지는 거야. 이 밑에 이게 내가 이게 분리된다라는 거 이건 안 주어져. 이거는 내가 시험 문제에 내주지 않아. 요거만 준다고. 요거만 요 부분만 딱 준다고. 요 부분만 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이렇게 요걸 풀의 트랜스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한다고. 마이너스 2부터 제로까지 이게 앰플리튜드가 2고 1이니까 이게 t 플러스 2고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의 dt 여기에다가 어떻게 0부터 2까지 이게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의 dt 이렇게 구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거 어려워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일단 먼저
트라이앵귤러 이렇게 삼각뿔처럼 나타나는 거, 삼각형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이등변 삼각형 나타나는 건 어떻게 된다고? 렉탱귤러 두 개를 컨버리션 똑같은 펄스의 폭을 가지는 렉탱귤러 시그널에 요 두 개를 컨버리션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일단 알고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트라이앵귤러 2에서 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좀 다음은 다른 얘기인데 이거 뭐 봅시다 이거. 그럼 이거 2고 보면은 0이고 마이너스 2고 2고 앰플리튜드가 2고 요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렉탱귤러 이게 2분의 t에다가 컨볼루션 렉탱귤러 2분의 t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렉탱귤러 2분의 t 2분의 t하고 이렇게 컨볼루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는 거랑 이게 같은 거잖아. 이게 같은 거니까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거 이쪽 우변을 좌변을 풀에 트랜스폼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하기가 어렵다고. 바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구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퀄이 돼 있으니까 이퀄이 돼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풀에 트랜스폼 구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2의 싱크의 2f에다가 곱하기 2의 싱크의 2f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4 싱크의 제곱에 2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 낼 수도 있어 그대로. 그다음 이거는 뭐 시간 곱이 컨볼루션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 이게 뭐 요거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xt하고 x1t가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x1f가 나타나고 x2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x2f가 나타날 때 과연 x1t 곱하기 x2t 이렇게 될 때 이거 풀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1f 컨버루션 x2f 이렇게 된다.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컨버루션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컨버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컨버루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되는데 뭐 이거는 증명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또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를 또 컨버전을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한다고. 이것도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x1f 컨버전 x2f 이렇게 컨버전 하는 걸로 일단 나타내고 그럼 요거를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 한다고. 그때 내 얘기했지만 풀의 트랜스폼은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그냥 XT가 결정이 되면 XF가 결정이 되는 거고 XF가 결정이 되면 XT가 결정이 되거든. 요거를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으로 나타낸다고. 어떻게 하냐?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 요거를 X1F 컨볼루션 X2F 이렇게 하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DF 이렇게 나타내야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인테그럴로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까지 인테그럴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까지 x1 뭐 여기서 뭐라고 할까? 이거 뭐 라지 f라고 할까? 라지 f 그 다음에 x2에 뭐 f 마이너스 라지 f 그다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df 요 아까 f에 대해서 인테그럴 하는 거랑 뭐 아까 t에 대해서 했는데 뭐 f로 바꾼 거밖에 없어. 똑같아.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또 뭐 이거 df 해줘야 되네. 쏘리 이게 df를 내가 빼먹었네. d 라지 f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df 이렇게 해주니까 요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게 더블 인테그랄로 다 묶어서 이게 df를 밖으로 빼는 게 좋아. x1 f x2의 f 마이너스 f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df d 라지 f 뭐 df df 이거 거꾸로 써도 괜찮아. 뭐 이렇게 적으니까 df df 뭐 이렇게 적어도 돼. 뭐 똑같은 거야. 이게 뭐 어차피 마이너스 뭐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했듯이 f에 대한 스몰 f에 대한 걸 좀 다 묶는 거야. 이렇게 다 묶는다고. 그래서 요것만 인테그럴 하나 해준다고. 인테그럴 이렇게 인테그럴 해주면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까지 x2의 f 마이너스 f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df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어떻게 했다고? 요 부분 요걸 어떤 다른 변수로 치환했잖아. 그래서 f 마이너스 라지 f를 뭐 f1이라 합시다. 뭐 다른 변수로 치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똑같아. 그러면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2의 f1으로 바뀌고 이게 exponential j의 2파이 f의 아니 f가 요 f 대신 적어야 되니까 이게 f1 더하기 라지 f의 t고 d f1 이렇게 되겠네. 요게 이제 또 뭐 난이잖아. 그래서 뭐 df1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증명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숙제. 이 증명하는 거 숙제 해보고.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나와 이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XT하고 HF하고 곱하기로 돼 있다. 만약에 뭐 이거는 주로는 이렇게 안 되는데 뭐 하여튼 어떤 시간에서 두 개 곱하기로 뭐 곱하기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시스템을 통한 아웃풋을 말하는 건 아니고 X1, X2 하면은 XF에다가 convolution HF 이렇게 그래서 multiplication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컨버전이고 그 다음에 시간척도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잘 보세요. 렉탱귤러가 잘 봐봐 이게 렉탱귤러 펄스의 폭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타워가 되잖아 이게 렉탱귤러 타워분의 t일 때 이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타워의 싱크의 타워 F 이렇게 되잖아. 그럼 타워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봅시다. 이걸 내가 다시 적어볼게. 뭐 쉬운 건데 그냥 이 렉탱귤러 타워분의 t를 뭐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싱크의 타워 f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타워가 1일 때 보면은 렉탱귤러 t일 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싱크의 f 이렇게 되겠지. 근데 타워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렉탱귤러 2분의 t일 때 어떻게 돼? 2 싱크 2f 이렇게 되거든. 뭐 1일 때. 이걸 그림을 그려보자고. 1번을 그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그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중심으로 해서 1이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이 타임 도메인에서.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구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싱크 펑션으로 이 주파수 도메인의 싱크 펑션을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이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크로스한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는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펄스의 폭이 어떻게 되냐? 0에서 이게 더 늘어났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걸 펄스를 했더니 풀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크로스하는 게 언제 크로스해? 앰플리튜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1이고 뭐 2인데 뭐 앰플리튜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이게 1일 때, EF가 1일 때. 그럼 F는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F는 뭐일 때? 2분의 1일 때. 요게 1이 아니라 요게 어떻게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펄스의 폭에 따라서 펄스의 폭이 짧은 거잖아. 이거는 긴 거. 이건 짧은 거. 타임 도메인에서 긴 거는 길면은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는 거야. 천천히 움직여도 되면은 어떻게 펄스의 위스가 어떻게 된다고? 천천히 되는 거고 이게 폭이 이걸 밴드위스라고 그러거든. 내가 밴드위스 자꾸 통신공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통신공학 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디지털 통신 시간에 얘기했는지 이게 이 시간에 얘기했는지를 좀 자꾸 헷갈려. 그래서 내가 자꾸 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면은 내가 아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풀의 트랜스폼 요게 타임 도메인이고 이쪽은 풀의 트랜스폼 요렇게 천천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0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아니 이 마이너스 1이 아니지 1이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2고 뭐 이게 마이너스 2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요 첫 번째 크로스하는 거 요 구간을 우리가 요걸 밴드위스라고 그러거든. 이걸 밴드의 위스 벌써 밴드가 얼만큼 차지하는지 위스 폭을 말하는 거잖아. 밴드가 얼만큼 차지하는지 이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주파수 대역폭이라고 그래. 대역폭
우리나라 말로 대역폭, 이렇게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아까 0.5로 이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된다. 0을 중심으로.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2분의 1. 이게 그 다음에는 크로스하는 게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게 밴드 폭이 여기서는 아까 어떻게 돼요? 이게 1만큼 있잖아요. 밴드 폭이 1이었어. 1. 밴드 폭이 1이었는데 1. 밴드 폭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로 줄었네요. 그러니까 타임에서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줄어드는 거고, 타임에서 짧아지면 주파수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임이라는 게, 주파수라는 게 1/t t에서 나오는 거거든. 타임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t가 나오기 때문에. 1/t. 그러니까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잖아요, 헤르츠. 헤르츠는 사실은 1/s예요. 1/s. 주기, 이게 시간분의 1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길어지면은, 시간이 길어지면은 주파수가 짧아지고, 주파수가 차지하는 대역이 짧아져. 폭이 작고, 시간이 짧아지면 주파수가 차지하는 폭이 넓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긴 좀 힘들고, 나중에 내가 그 통신공학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뭐 봅시다. 이 만약에 뭐 이 무슨 얘기냐 잘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어. 뭐 어제 보니까 뭐 하던데, 뭐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어. 그래서 손흥민 경기를 보려면은, 제대로 보려면 1메가bps에 1메가bps 그러면은 10의 6승계의 비트 세컨드당 이 10의 6승계의 비트가 전송이 돼야지 만약에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합시다. 볼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펄스의 폭이 0102 이렇게 될 때 펄스의 폭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펄스의 폭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펄스의 폭이 몇 초여야 되겠어? 1초당 10의 6승계의 비트를 보내야 돼. 보내야 된다고. 0102 뭐 손흥민 경기를 사진을 찍어서 계속 이제 동영상으로 그 전송을 하려면 1메가bps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펄스의 폭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야? 명세현. 네,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거에 아. 그렇지. 초당 10의 6승계의 비트가 모여가지고 해야지 1초를 이룬다는 거잖아. 그러면 네. 하나의 비트는 몇 초가 돼야 되겠어? 역수로 하면 됩니다. 역수로 하면 어느 정도 나와?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6승초야. 1 마이크로세컨드라고.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펄스가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그러면 1 마이크로세컨드짜리를 요걸 하면은 렉탱귤러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10 마이너스 6승, 앰플리튜드는 안 중요해. 싱크의 10 마이너스 6승 f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얼만큼 차지하느냐가 중요해. 이게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이래 되려면은 1메가 10의 6승에서 이렇게 요만큼 차지한다. 요만큼의 밴드위스라는 게 필요해, 이게. 근데 내가 손흥민 경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자세히 보고 좀 더 좋은 화질에 보고 싶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메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메가bps가 필요해. 2메가bps. 그러면 2 곱하기 10의 6승 비트를 내가 초당 이렇게 보내야 돼. 또 그러면 더 깨끗하게, 2배 더 깨끗할 거 아니야. 또 화수가 더 많으니까. 물론 인간은 사실 뭐 1메가나 2메가나 그렇게 뭐 차이 나게 이렇게 뭐 느껴지진 않아. 2배만큼 좋아지진 않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근데 일단 뭐 더 좋아지는 뭐 사실이니까. 그러면 초당 2메가bps를 만약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펄스의 폭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펄스의 이 폭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게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야 된다. 2 곱하기 10의 6승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2 곱하기 10의 6승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2분의 1에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러니까 0.5 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하나씩 보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빨리빨리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렉탱귤러 2분의 C분의 6승분의 T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분의 C분의 6승의 싱크에 2분의 C분의 6승 F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언제 크로스하는 게 언제 된다고? 0에서 크로스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10의 6승 메가헤르츠. 2메가헤르츠가 돼. 이게 2메가 여기 적으면 안 되죠. 2메가헤르츠. 2메가 더 많은 주파수에서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야. 빨리빨리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펄스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두 개를 이제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할 건 아니고 통신공학이나 아니면 DSP 들어가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만 알고 넘어갑시다. 대충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처리를 해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빨리 내가 보내야 되면은 내가 데이터를 빨리 보내야 되면 펄스의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천천히 보내면 안 되잖아. 펄스 폭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펄스의 폭이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보다 이게 더 작아야 된다고. 이게.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 주파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거보다 2배 더 늘어나야 돼. 주파수가 늘어나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주파수가 늘어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을 더 2배로 써야 돼. 돈을. 주파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서 써야 되거든. 정부에. 그냥 뭐 아무튼 쓰면은 잡혀가. 정부에 돈 내고 써야 된다고. 한 35메가 SK나 이런 데가 35메가헤르츠를 쓰려고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돼.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크냐. 1억씩 하면 10,000명을 줄 수 있는데 1억을 10,000명씩 줄 수 있는데 나한테 1억 주면 내가 뭐 하라는 거 아무거나 할 텐데. 하여튼 뭐 그만큼 큰 돈이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다 뭐 1억씩 다 주고 뭐 우리 학교 전체가 뭐 10,000명 안 되잖아. 우리 뭐 1억씩 다 줘도 뭐 1조라는 돈이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가 이게 돈을 주고 사야 돼 이게 주파수 대역이. 그래서 요 폭이 넓어진다는 거야 이게. 타임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뭐 주파수 한 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게 길어지면 이게 타임 도면에서 짧아지면은 이게 짧잖아. 이 긴 거보다도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1/t가 돼가지고 1/t 이게 더 넓게 차지한다. 주파수에서 넓게 요거만 좀 이해를 해. 이렇게. 그래서 뭐 시간 척도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자체는 뭐 그냥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요거는 시간 척도 AT 요것도 뭐 만약에 증명하라 하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것도 쉬워. XAT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XT에 대한 풀이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XF가 나타났어. 그러면 X의 AT 이렇게 될 때 이거는 뭐냐? 이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이게 뭐냐?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 AT가 변하면 이게 시간적인 척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A가 1보다 작으면은 이게 뭐 이게 좀 넓어지고 A가 1보다 커지면은 이제 줄어드는 걸로 이제 우리한테는 보이는데 그래서 뭐 AT가 나타나면 이거는 뭐 인테그럴 뭐 그대로 해주면 돼. exponential A 아니 A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에 DT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AT를 뭐 다른 변수로 치환하면 된다고. AT를 다른 변수 뭐 타우라고 치환합시다. 이거 타우가 없으니까. 타우로 치환하면은 이제 일대 이게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다 달라진대. A가 0이냐 A가 0보다 작으냐 이렇게 되는데 A가 0이면은 뭐 아무 필요가 없잖아. AT가 0이면 다 0이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지. 이거 0이면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되는데 A가 0보다 크면은 타우도 T가 커지면 타우도 커지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T가 커지면 타우가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렇게 돼. x에 타우 이렇게 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에 a분의 타우에 d 타우에 뭐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d 타우 뭐 이렇게 돼서 이게 a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 타우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에 a분의 f에다가 이렇게 하고 타우에
D 타워 해주면은 여기서 많이 보던 거네. F만 이거 달라진 거네. F. 요 자리 들어가는 게 F라고 했잖아. 이게 XF라고 했잖아. 이게 XF가 잘 보면 XF가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에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간다고. 이게 들어간다고. 근데 잘 봐봐. 이게 이 자리에 뭐에 A분의 F 되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 이게 X의 A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A분의 1에다가 X의 A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A가 0보다 클 때 또 0보다 작을 때 또 해보면은 또 비슷하게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1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절대값이 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A분의 1 A분의 절대값에 뭐 A, F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그냥 A가 0보다 클 때만 일단 대충 뭐 할 수 있으면은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뭐 이것도 내가 증명하는 거 이것도 한번 뭐 몇 년 전에 한번 시험만 냈는데 뭐 최근에는 안 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다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 참 빨리 좀 끝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은데 나도 힘들긴 한데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봅시다. 뭐 이거 시간 척도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대칭성은 뭐냐 하면은 이게 신호가 실수일 때 XT가 실수일 때 XT가 실수. 우리 다 실수잖아. 이 세상에는 허수는 없거든. XT 타임 도메인에서 있는 시그널이 이게 허수가 나타날 수는 없어. 실제로 타임 도메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타임 도메인 시그널인데 이게 주파수가 나타난다는 이게 뭐 허수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 뭐 그런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뿐이지 나타날 뿐이지 XT가 허수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허수일 때는 그러니까 실수일 때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돼 있어.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게 잘 보면은 좀 약간 이게 뭐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뭐 굉장히 쉬운데 이게 XT가 실수일 때는 XF의 어떤 특징이 있어. XF의 특징이 있다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XF가 이렇게 0보다 큰 거 있잖아. 0보다 큰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0보다 작은 것도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대칭으로 돼. 이 두 개가 대칭이 된다. 이런 성질이 있어. 대칭. 물론 페이즈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XF의 절대값을 이게 절대값이 이렇게 대칭으로 된다고. 두 개가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지. 이게 두 개 똑같다고 이게. 좌우로. 이게 뭐 F0 같으면 마이너스 F0만큼 이렇게 두 개 똑같이 나와. 요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증명을 해 봅시다. 이걸. 증명해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요게 이제 XT가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해 보자고. XT가 풀의 트랜스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 FT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DT. 이게 XF잖아. 이게 XF 이렇게 되잖아. 근데 XT가 아까 뭐였어? XT가 리얼이라고 그랬잖아. 리얼. 리얼 시그널이라 했지. 리얼 시그널. XT가 리얼 시그널이다. 그러면 XT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혹시? 이 리얼 시그널이다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어떻게 XT하고 뭐 같다. X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XT가 리얼이면 X 컨주게이트랑 똑같잖아. 이게 컨주게이트랑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나도 하여튼 뭐 힘드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컨주게이트에 이렇게 하는 거야. XT가 리얼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를 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허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컨주게이트를 붙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 XT가 1 플러스 J 같으면은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이거 컨주게이트를 해주면은 1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게 우리 컨주게이트 이 켤레 복소수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리얼이니까 뭐 켤레 복소수 해줄 게 없지.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에 DT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다고. 뭐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t에다가 exponential j의 e파이 ft의 dt에다가 요 전체에다가 컨주게이트 해주는 거 똑같아요. 이게 컨주게이트. 여기 왜냐하면 이 컨주게이트를 해주면은 요 부분이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컨주게이트. 요 뒤에 따로따로 해주는 거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어떻게 해석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에 마이너스 ft 요렇게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렇게 적어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마이너스 f의 t의 dt 요거의 컨주게이트거든. 전체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어디서 많이 보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이거 x의 마이너스 f랑 똑같다고. x 마이너스 f. 이게 x 마이너스 f야. 왜냐하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f라 요걸 여기 적기로 했거든. 여기 이렇게 적기로 했거든. 이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또 다른 거 마이너스 2파이 ft 요 빼고 나머지를 이게 f라 해서 요걸 이 자리에 적기로 했거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컨주게이트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x의 마이너스 f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원래는 뭐부터 하는 거냐? 이게 xf가 같다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xf하고 리얼이면은 xf하고 x의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f하고 같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xf랑 x의 마이너스 f의 컨주게이트가 같다. 뭐 이건 알겠어. xf하고 예를 들어서 x의 마이너스 f가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분 펑션이네. 이분. 이거 우리가 말한테 이분 펑션이 되지. 주파수의 도메인에서 이렇게 똑같잖아 완전히. x가 f만 갔을 때 이게 여기서 f0만 갔을 때 마이너스 f0만큼 여기 두 개 같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컨주게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헷갈려 이게 컨주게이트가. 이건 컨주게이트가 들어가다 보니 헷갈리는데 뭐 헷갈릴 필요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뭐만 중요하냐면 x의 f의 절대값만 중요하고 우리가 보는 게. 그러니까 페이즈가 내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페이즈는 우리가 보려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더 중요해 우리한테. 요거는 이거 보면은 x의 마이너스 f의 컨주게이트 이게 같은 거거든. 이게 같고 x의 마이너스 f의 이게 이 컨주게이트 이렇게 하는 거랑 같아. 이게 두 개 같아 다. 왜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이 a가 예를 들어서 a가 1 플러스 j라고 합시다. 1 플러스 j. 그러면 1 플러스 j의 절대값하고 1 플러스 j 뭐야? 루트 2가 되겠네. 이거 되잖아. 근데 이거의 1 마이너스 j의 절대값 뭐야? 이거 똑같잖아. 이거 루트 2 똑같잖아. 그러니까 컨주게이트를 해서 절대값을 하나 그냥 절대값 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같다고. 절대값은 똑같아.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페이즈만 달라지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주로 이제 x의 매그니튜드니까 이렇게 되면은 x의 f에다가 절대값에 x의 컨주게이트의 마이너스 f 절대값 요 두 개 같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실수 부분일 때는 늘 우리가 xt가 실수면은 어떻게 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0부터 f0까지 이렇게 돼 있다. f 양의 수가 양수 이게 f가 양의 값을 갈 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요게 요 똑같이 나오겠구나. 요렇게 이건 안 나와도 이렇게 이 똑같게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게 마이너스 f0까지 이렇게 되겠구나. 이 두 개가 겹친다고. 이건 또 똑같다고. 물론 여기에는 뭐 xf의 절대값을 말하는 거야. 절대값. 이 두 개 같다고. 절대값이 같다고. 페이지는 뭐 그럼 고려 안 하느냐? 페이지는 고려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페이지는 그냥 뭐 무시하고 하는 거. 페이지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페이지까지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뭐 쉽진 않지. 그래서 xf랑 어떻게 x의 컨주게이트의 마이너스 f 요거를 갖고 x의 컨주게이트랑 x의 마이너스 f랑 요렇게 갖고 뭐 똑같은 얘기야 이게. 리얼 값은 같고 이미지널 값만 반대로 된다는 거야. 이게 리얼 그러니까 xt가 리얼일 때 xt가 리얼일 때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 리얼 시그널일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리얼 값, 그 다음에 이미지는 리얼 값은 똑같고 x-f가 x f랑 같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 이렇게 관계, 마이너스 관계. 뭐 우리는 절대값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내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게 뭐 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반만 그랬을 때는 지난번에 누가 질문을 했던데 그 마이너스 관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떤 주파수가 내가 있을 때 내가 마이너스 쪽에는 똑같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질문을 했었거든. 요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우리가 XT가 리얼 시그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리얼 시그널밖에 없어. XT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뭐 시간축을 뒤집으면 이거 나왔는데 이거는 뭐 몰라도 괜찮아. 이거 뭐 넘어갑시다. 이거 너무 또 어렵네. 그럼 이거는 뭐 아유, 나도 이거 좀 힘드네.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쑥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만. 이건 뭐냐 하면은 시간 주파수가 쌍대성이라는데 이 그냥 그거만 알면 돼. 그냥 말만 알면 돼. 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 XT 렉탱귤러 잘 봅시다. 렉탱귤러 T하고 풀의 트랜스폼 하면 뭐가 돼? 싱크 F 이렇게 되잖아.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 XT가 싱크 T면은 뭐가 나오겠어? 렉탱귤러 F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뭐 되게 좀 어렵게 수식으로 적어놓으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렉탱귤러 T하고 싱크 펑션이 F로 돼 있으면은 싱크 T로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타임으로 바꾼 거야. 이게 이 주파수 도메인이었는데 이게 타임 도메인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타임 도메인의 F가 F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야. 그냥 뭐 별 내용은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싱크 신호에 대해서 풀이의 변화를 구해라. 뭐 이거는 뭐 7-7이 뭐야? 7-7이 뭔지 모르겠네. 뭐 넘어갑시다. 그럼 요거 봅시다. 요거. 아, 나도 힘이 드니까 요 마지막 요거만 하고 그냥 끝내자. 그냥. 아유, 나 이거 더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아. 요까지만 하고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요거는 뭐냐? 이거 그 미분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거는 사실 풀의 트랜스폼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 이거. 근데 이거는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되는데 풀의 트랜스폼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냥 저런 게 있는가 보다. 무슨 말이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원래 쓰려고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건데 풀의 트랜스폼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뭐냐 하면은 XT가 이게 풀의 트랜스폼 때 XF가 나타났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 미분한 거 XT, DT 요거 한 거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가 되느냐 J의 2파이 F의 XF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XT에 대해서 풀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XS, X로 나타나거든. 그럼 요거 미분한 거 D의 XT, DT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 이게 S의 XS 이렇게 나가. 뭐 이게 뭐 X0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제로가 될 때는 이 두 개 똑같아 이게. 요 부분은 일단 제외시키면은 여기 두 개 같은 거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 뭐 이거는 증명하는 건 너무 쉬워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아는 건 좀 어렵지만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XT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고 원래 XT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해서 XF가 익스포넨셜 J 2파이 FT의 DF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걸 양변을 미분한다고. 양변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T에 대해서 양변을 T에 대해서.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쪽 왼쪽 거는 D의 XT의 DT이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T에 대해서 미분해봐. T에 대해서. 그럼 T에 대한 건 뭐 요거밖에 없네.
요걸 미분하라는 거야. t에 대해서. 다른 거는 f에 대한 지식이잖아. 요거는 j의 2파이 f 이렇게 되고 exponential 아니 이거 또 적으면 x의 f에다가 exponential j의 2파이 ft의 df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잘 봐봐. 이게 여기서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돼. 여기에서 지금 과연 이 잘 보면은 여기서 xf하고 요 자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걸 제외하고 요 부분을 제외하고 xf랑 요 관계가 이게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 관계에 있는 거야. 여기 잘 보면은 잘 봐봐. 이게 여기서도 잘 봐봐. 요 부분 다 빼야 되잖아. 요 부분 다 빼야 된다. 요 부분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뭐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요렇게 인테그럴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j 2파이 ft하고 df로 한 거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랑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xt하고 우리가 이름을 xt하고 풀의 트랜스폼이 xf로 나타나잖아.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d에 dt를 했을 때 xt를 한 거랑 어떻게 j의 2파이 f의 xf 한 거랑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증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j의 2파이 f 이렇게 되고 조급한 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 파스바르 정리한 건데 파스바르 정리인데 뭐 이거는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거 뭐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증명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증명할 필요는 없고 신호에 우리 지난번에 뭐 풀의 시리즈 할 때 우리 내가 계산했었어. 뭐 예를 들어 사인 뭐 2파이 t에 대해서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해 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파워 계산해서 두 개가 같다라는 거 뭐 증명하는 거 뭐 한번 했었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이제 이거는 주기 신호니까 이제 한 주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해야 되죠. 근데 이건 지금 풀의 트랜스폼은 보통 일반적으로 비주기에 대한 얘기니까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하는 거지. 에너지를 구하는 거지. 그 에너지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랑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에너지랑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뭐 이거는 그냥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알면 돼 그냥. 그래서 xt의 절대값 요 타임 도메인의 에너지지. 에너지고 요 뒤에 거는 어떻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에너지지.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xf의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게 그 리얼 값으로 나타나면 뭐 절대값 할 필요 없고 그냥 제곱해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미지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컴플렉스로 나타날 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아유, 너무 힘들다 나도. 그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아유, 힘들었어. 혹시 뭐 질문 있나? 이게 좀 오늘 좀 뭐 진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한번 쭉 다 해봐. 이거 풀이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숙제 낼 때도 하나의 파일로 내세요. 이거 뭐 따로따로 할 필요 없고 아까 했던 거랑 연속해서 내면 되고. 그래서 하는데 그 한 번씩만 해보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뭐 그 결과만 거의 대충만 알면 돼. 대충. 그러니까 뭐 했던 타임 시프트 하는 거랑 프리퀀시 시프트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그 나머지는 그 결과만 대충 알면 되고 근데 이런 거 뭐 파스바르 정리 이런 거 증명하라고 하는 거 뭐 증명하는 거 사실 쉬워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걸 내가 증명하는 걸 뭐 내기는 좀 약간 그렇고 좀 혹시 뭐 질문 있나? 혹시 PPT 37페이지에 예, 예. 그 컨볼루션 그 첫 번째씩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그 잘못했어. 뭐. 인테그랄이 두 번 돼 있는데 컨볼루션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잘못했네. 맞아. 요 부분, 이거 없어져야 돼, 이거 없어져야 되고, 요 부분이, 이게 컨볼루션이 여기 오면서 이 인테그랄이 생겨야 돼. 땡큐. 잠시만, 잘했어. 땡큐. 그러면은,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잘못된 거, 여기도 잘못됐네, 여기도. 요것도 빼줘야 돼. 요것도 없어져야 돼. 요것도, 이게, 컨볼루션 하는 게, 요게 이제 오면서, 밑에 내려오면서 두 번째 라인으로 오면서 이게 이 인테그럴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프로해지면서. 맞아. 땡큐.
뭐 또 질문 혹시 질문 없나? 질문 없으면은 뭐 지금 질문이 안 나면은 숙제하다가 뭐 한번 질문 있습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면은 내가 볼 테니까 하여튼 뭐 혹시 나도 지금 너무 피곤하네. 여러분도 아마 피곤했을 텐데 좀 진도가 좀 늦어가지고 내가 이걸 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좀 이런 좀 무리가 좀 되네. 뭐 질문 없으면은 뭐 여기서 마칩시다. 예. 정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